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제로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정말 많으시죠?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대한 해결책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 불만제로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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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요즘 부쩍 추워진 날씨로 꽁꽁 얼어있는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제가 오늘 드리는 정보 제공으로 따뜻하게 녹여드릴게요. 김한솔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로 가치를 전달하는 송창규 전문가입니다. 네, 요즘 다시 코로나가 극성이고 있는데 건강에 좀 유념하시고 남은 2021년 마무리 잘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불만제로의 조민환 전문가입니다. 보험을 많이 안 갖고 계신 분들을 찾기 더 힘든 요즘 시대에 좀 더 시청자분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조민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보험 불만 있습니다.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제로의 박세람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까요? 바로 보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 나눠드린다는 생각에 저도 참 많이 설레는데요. 평일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저와 함께하는 시간 잊지 않으셨죠? 그 시간만큼은 제가 유익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조언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면서 꼭 필요한 두 가지죠. 보험을 쉽게 그리고 저축을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보험 전문가 손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보험 불만이 있어요에서 다룰 주제는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고 유지하고 계신 CI보험입니다. CI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CI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인데요. 다른 일반 종신보험과 다른 큰 특징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에서 정한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원래는 사망을 해야만 받으실 수 있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해주는 그런 큰 특징이 있는데요. 얼마나 선지급을 해주느냐? 상품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대개 50%에서 80%, 최대 100%까지 지급하는 등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정한 상황이라는 것이 CI 지급 사유 발생 시라는 건데요. CI가 무슨 뜻이냐? 크리티컬 일리네스. 말 그대로 크리티컬, 중대한 일리네스, 질병으로 진단을 받아야만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이 된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사망 보장도 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진단금까지 같이 보장되는 만능 상품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들 알고 가입을 하셨고 그리고 판매됐던 상품인데요.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CI보험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알고 계셔야 될 사항들을 제가 짚어드릴 텐데요. CI보험에서 보장하는 주요 질병은 암, 그리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보험금에서 해당 질병이 진단을 받게 되면 먼저 선지급하는 상품이다 보니 최초로 발병되는 질병 이후에 진단되는 어떠한 질병도 이미 선지급이 되고 남아있는 사망보험금이 적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진단금을 받으실 수 없다라는 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한 상황 발생 시, 즉 중대한 질병 발생 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가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 세 가지 질병 중에서 어느 하나 중대하지 않은 질병들이 있을까요? 없죠. 모든 질병들이 생명과도 직결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들입니다. 그러면 이 질병들이 진단이 되면 그냥 진단금이 나가느냐? CI보험에서 말씀드리는, CI보험에서 설명하는 중대한 질병은 그냥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라는 CI보험만의 지급 기준에 정확하게 충족을 해야만 진단금이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도대체 중대한 암과 중대한 뇌졸중 그리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 도대체 뭔데? 라는 의구심이 생기실 텐데요. 그러면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질병들과 CI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질병들은 어떠한 차이가 있고 지급 기준에서 어떤 부분이 크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암보험에서 말하는 지급 기준과 CI보험에서 얘기하는 중대한 암의 지급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암보험은 조직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가 암이라고 진단을 하는 경우 암 진단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중대한 암의 경우는 악성 종양인 암이 주위 조직으로 침륜, 뚫고 들어가고 파괴적으로 증식, 즉 이제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여야만 중대한 암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암 진단 시 그 보험금으로 암 치료비와 그리고 내가 암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의 생활비로 활용해서 나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보험을 가입을 하신 걸 텐데요. 암을 진단받게 되더라도 암 세포의 크기나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진단금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일반적인 종합보험에서 말하는 뇌졸중 지급 기준과 CI보험에서 얘기하는 중대한 뇌졸중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뇌졸중은 뇌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있는 피가 나는 뇌출혈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뇌졸중인데요. 일반적인 종합보험에서 얘기하는 뇌졸중은 신경학적 검사와 뇌 CT, MRI 그리고 뇌혈관 조영술 등을 통해서 의료기관의 의사가 뇌졸중으로 진단만 하게 되면 그 진단서를 가지고 진단금이 지급되는 반면에 중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는 중대한 뇌졸중은 뇌졸중으로 진단이 되고 그 결과로 영구적인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신경학적 결손,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야만 중대한 뇌졸중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도대체 뭐냐? 뇌졸중으로 진단돼서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길 때 그 지급률이 25% 이상일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일상생활 장애 상태, 보험사, CI보험에서 얘기하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어떤 건지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이동 동작, 걷지 못하고 음식물 섭취,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배변, 배뇨,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목욕, 혼자 씻지 못하고 옷 입고 벗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일상생활 장애 상태에서 기본 동작 25%를 넘긴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후유장애 상태라는 것은 진단 직후에 알 수가 없고 치료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후유증이 남아야만 진단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최초로 진단을 받고 시술이든 수술이든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계속해서 재활치료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상태라는 것은 진단 직후에는 알 수 없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최초에 진단받고 한창 치료에 치료비가 드는 그 순간에는 진단비를 받으실 수 없고 초반에는 내가 모든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종합보험에서 말하는 급성심근경색 진단
지급 기준과 그리고 CI보험에서 얘기하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의 지급 기준인데요.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라는 큰 혈관이 막혀서 심장이 멈추는 심장마비가 오는 아주 무서운 질병인데요. 일반적인 종합보험의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심전도, 그리고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사 검사를 통해서 의료기관의 의사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하는 경우 진단금이 나간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시는 이 4가지 특징을 모두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 진단만이 아니라 전형적인 흉통을 호소해야 하고 심장 근육이 비가역적으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괴사해야만 하고 심전도 변화가 ST 분절, T파, Q파가 새롭게 관찰되어야 하고 체열을 통한 심근효소 검사 시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상승이 새롭게 관찰되어 기준치보다 훨씬 더 웃도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만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4가지 특징을 모두 갖춰야 되는 것도 문제지만 전형적인 흉통이라는 모호한 기준과 지금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심전도 검사와 그리고 심근효소 검사 결과는 최초로 급성 심근경색이 진단되고 응급처치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골든타임이 지난 후에 검사를 하게 되면 나오는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CI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질병의 지급 기준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질병에 걸려라, 아파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혹시나 그런 질병들의 진단을 받게 되면 나와 그리고 남아있는 내 가족들이 금전적으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가입을 하신 걸 텐데요. 운이 나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질병들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질병들은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3대 질병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질병들인데요. 운이 나쁘면 그 질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운이 나쁘면 질병에 걸리고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험을 준비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보험을 준비를 하시고도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시는 그런 일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손정훈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에서는 CI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전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팠을 때 보장받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을 준비해놓고 제대로 된 보장 못 받으시면 너무 속상하시겠죠. 혹시 CI보험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점검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CI보험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보험 칭찬회로 돌아올게요.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치매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바로 치매라고 하는데 김한솔 전문가님, 치매보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치매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요즘 늘어나고 있는 기대여명과 평균 수명이 점점 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그리고 100세 시대, 그 유병장수라고 하죠. 유병장수라고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죠.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분들, 주위 분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치매.
100세 시대 그림자 5년 뒤엔 치매 환자가 100만 명 이상 예상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먼저 치매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어리석을 어리석을 매자를 써서 바보나 정신이 나간 상태를 뜻합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의 뇌 손상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기억력, 언어력, 판단력, 공간 등 능력 등 여러 영역의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혼자는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실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이제 기억력 장애이면서 네. 치매 어르신의 기억력 장애는 경험한 것의 전체를 잃어버리시고 그리고 점점 심해지면서 판단력도 저하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한 기억력이 감퇴되는 거랑은 다소 조금 차이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치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화, 네. 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하루 평균 120명 발병, 즉 12분마다 한 번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요즘 급격하게 치매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MC님께 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네. 디지털 치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요즘 스마트폰 사용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디지털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긴 했거든요. 맞아요.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몇 번의 터치만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기억하거나 단순히 생일, 가족분들의 일정까지도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점점 퇴화되고 기억력을 점점 잃어가면서 계산 능력까지 점점 저하되는 이 상태를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 나머지 기억력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젊은 층의 디지털 치매 환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네. 바로 음주입니다. 네. 네, 요즘 젊은 층의 음주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음주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뇌의 인지 능력을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게 하는 증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뇌의 두께를 과도한 음주는 뇌의 두께를 얇아지게 하기도 하고요. 네. 완전히 뇌 술을 끊으셔도 1년 뒤에 뇌가 이완이 되는 만큼 과도한 음주는 조심해 주셔야 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외출을 못 하시다 보니까 점점 더 고립되기도 하고요. 외로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시기 때문에 특히나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독신일 경우에 치매 발생률이 40% 정도 오.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네. 모든 분들에게 치매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네. 모든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독신일 때 치매 발생률이 무려 40% 가까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젊은 층의 치매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만큼 이제는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이 치매에 대해서 다들 경각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한솔 전문가님, 치매도 종류가 다양한데 종류 짚어볼까요? 네, 맞아요. 치매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모든 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다음은 혈관성 치매, 그리고 파킨슨병 치매가 포함되어 있는 기타 치매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74.9%, 그리고 혈관성 치매가 8.7%, 그리고 이 밖에 기타 치매가 16.3%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에 의해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뇌 질환으로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큰 퇴행성 질환이고요. 서서히 발병하면서 기억력을 포함한 모든 기억들을 점차적으로 점점 더 인지 기능의 악화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흥행을 했던 그 내 머릿속의 지우개 있죠? 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치매도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혈관성 치매인데 뇌혈관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치매로 뇌혈관 질환에 의해 뇌 조직이 손상이 일으켜서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의 치매인 네. 파킨슨병 치매는 뇌에 뇌비수체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병을 뜻하는데요. 도파민은 뇌의 기저에게 작용해 몸이 원하는 대로 정교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계 물질로 파킨슨병에서는 이 도파민의 부족으로 움직임이 장애가 나타나게 하는 질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 치매라고 해서 똑같은 치매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발병 비율도 남성, 여성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모두가 알고 계시는 거와 같이 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더 많으시잖아요. 네, 지금 알츠하이머병의 유병률은 남성이 지금 37.0%, 여성이 63.0%로 오, 네. 현저하게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요. 네. 그 이유는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수면 그리고 정서 장애 발생으로 남성보다 긴 기대 수명도 한몫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여성분들의 그 폐경기 전후의 호르몬 변화가 치매에 취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서 수면 장애와 정서 장애가 발생하고 주의 집중력 그리고 단기 기억력 등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이거를 조금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출산과 치매에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오, 네. 출산을 5번 이상 하신 분보다 네. 1회에서 4회인 여성이 조금 더 치매 위험이 낮다고 하고요. 출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네. 70% 이상 그렇군요. 치매의 발병률이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기대 수명은 85.4년으로 남성보다 약 6년 정도가 더 길어요. 치매가 나이와 연관이 있어 기대 수명이 긴 만큼 그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이 치매에 있어서는 더 꼼꼼히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성보다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더 치매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전문가님, 치매도 사실 건망증이랑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이점이 뭘까요? 네, 맞아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든 분들이 자주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네. 이제 건망증은 잠깐 잊었다가 다시 기억나시는 거 있죠.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약속을 했어요. 네, 약속을 해서 우리 만나기로 했지. 아 맞다, 내가 그거 까먹었다 라고 하면은 건망증이고요.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 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 만나기로 한 적 없는데 무슨 네. 소리야 라고 하시는 건 이제 경도치매가 조금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매는 아직 예방법이 없기 때문에 완치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방법에 힘을 써주셔야 하는데 그 예방법 중 하나가 이제 미리 치매 보험을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 놓으시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치매는 완치가 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악화되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예방법으로 치매 보험을 든든히 준비하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는 그러면은 치매 보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먼저 대표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CDR 척도라고 해서 클리니컬 디멘시아 레이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경정신과, 정신의학과, 그리고 신경과 전문의들의 진단 평가를 기준으로 보여드릴 표에서 보는 거와 같이 CDR 척도가 0이면 정상, 경미한 건망증 수준이라고 하셔서 일상생활이 당연히 가능하신 상태고요. 그리고 CDR 척도 1이 되시면 경도 치매가 조금 시작되셔서 깜빡깜빡 하시는 건 있으시지만 일상생활에는 그 생활이 가능하신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CDR 척도 2, 중등도 치매인데 반복된 과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새로운 기억을 이제 잊어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제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이 조금 상실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집안일은 가능하시며 그리고 바깥의 외부 활동도 조금씩은 가능하신 상태를 뜻합니다. 네, 다음은 CDR 척도 3, 중등도 다음 중증 치매입니다. 네, 심한 기억 장애가 오시는 시점이고요. 이때부터는 조금 일상생활이 불가하신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CDR 척도 4 심한 중증 상태인데 부분적인 사실조차 기억하시지 못하시고 도움 없이는 이동이 아예 불가능하신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CDR 척도 5는 말기 치매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일상생활이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시고 어느 한 분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시기 때문에 항상 누워만 계셔야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반드시 CDR 척도 1, 경도 치매부터 보장이 가능한 상품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으로 네. 중등도, 중증 순으로 진단분금을 크게 키우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증 때부터 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초기 때부터 든든하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생활비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중증 치매 간병 생활 자금입니다. 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치매를 진단 받으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치매이신 상태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점점 더 심해지시면 이제 항상 옆에서 간병해 주셔야 되는 이 간병인이 필요하신데 보통 처음에는 이제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간병을 해 주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가 지속되시면 간병비와 생활비가 필요해요. 근데 이 생활비를 사실상 치료를 옆에서 진행해 주셔야 되는 이 분이 벌어오셔야 하는 상황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치매 관리 비용은 약 2,072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2천만 원 이상의 치료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간병 생활 자금이 있으시다면 네.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최대 간병 생활 자금 120만 원 정도는 다달이 나오게끔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그러게요. 치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좀 투병을 하면서 지내야 되고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간병비라든가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중증 치매 생활비를 같이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무조건 초기 때부터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이 치매 보험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모두가 잊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꼭 기억하시고 챙기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정 대리 청구인입니다. 다른 암보험이나 이대질환 같은 경우는 보험을 가입하셨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완치되신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셔서 보험금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치매라는 질병은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억을 잃어가는 질환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치매보험을 가입하셨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시지 못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가족분들 혹은 배우자분들께 치매보험을 가입하셨다는 인지와 함께 네. 대신 청구를 해주실 수 있는 지정 대리 청구인을 꼭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고 챙겨 놓으셔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네요. 이 본인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은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 혹은 자녀분들을 대리인으로 꼭 지정해야 된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치매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치아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보험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저도 살짝 생소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요즘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주질환, 치아 우식증을 충치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충치로 인해서 치과를 가는 일이 매우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기사만 봐도 요즘 모든 분들이 감기로 인해 병원을 제일 많이 찾을 것 같지만 사실은 치주질환,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서 치과를 제일 찾는 일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과 치료의 비용, 치과 치료의 종류, 치아보험의 보장 내용들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치과라는 곳을 가보셨을 텐데 네. 그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치과라는 것은 마냥 아프고 무섭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 크고 나니 원래는 어렸을 때는 무서워서 못 가던 치과가 이제는 치료 비용이 무서워서 또는 진료를 받고 나서 너무 많은 치료 비용을 듣게 되고 난 후 미루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시청자분들도 이때까지 한 번쯤은 그때마다 한 번쯤은 치아보험에서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치아보험에도 가입 전 보험회사로부터 알려야 될 사항들이 있기에 즉 알릴 의무 사항들이 있기에 이미 제가 치과를 내어난 후 진료를 받고 나서 치아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린 얘기는 첫째, 치아보험을 가입한 목적은 보험금이란 걸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진료를 받고 진료 기록이 남았으면 치아보험의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문제들이기에 기재를 하게 되었을 때 보험이 거절이 나거나 또는 충치가 있는 치아에 대해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간혹 치과를 내원한 기록들을 숨기고 가입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릴 의무 사항 위반되는 사항이기에 향후 치료를 받고 보험금이란 거를 청구했을 때 부지급될 수 있으며 치아보험이 강제 해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항상 유의할 부분은 치과 검진을 받아보기 전에 치아보험을 미리 먼저 가입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치과 검진을 받아보기 전에 치아보험은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감기보다 이 치아에 관련된 문제로 치과를 찾는 일이 더 많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료 비용이라든가 치아보험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제가 예전에 생각을 해봤을 때 치과 가면 무섭기도 한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두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치아보험을 가입할 때는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치료 비용과 치료의 종류들과 보험금들입니다. 네. 저희가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모른다면은
보험금이란 걸 받았을 때 치료 비용보다 더 큰 보험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저희가 모아둔 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라는 걸 내는 이유는 저희가 치료 비용에 큰 돈이 나가게 되었을 때 보험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치료가 있으며 얼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치아보험의 보험금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치료마다 얼만큼 비용이 발생하는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치료 종류가 많기도 하고 어렵거든요. 어떨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치과 치료 자체는 큰 틀로 봤을 때 네.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존 치료부터 보자면은 보존 치료는 총 3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진. 충치의 정도가 깊지 않고 심하지 않을 때 조금만 긁어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충전하는 레진 치료가 있습니다. 보통 치과에서는 때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레이, 온레이가 있습니다. 충치의 정도가 레진보다 깊으며 충치랑 똑같이 충전하는 치료를 진행하게 됐을 때 치료받은 면적이 넓기에 똑같은 레진과 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받으면 깨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에 좀 더 견고하게 본을 뜬 후 치아 위에 얹어서 붙이는 치료입니다. 세 번째, 크라운. 충치 면적이 최고치로 넓으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너무 많이 상실돼서 치아 겉 면적을 다 긁어내고 전체적으로 치아를 씌우는 크라운 치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철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철 치료는 총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브릿지. 충치의 정도가 더 이상 치아를 보존할 수 없을 때 치아를 완전히 발치 후 가공의 치아를 하나를 양쪽 치아에 걸어버리고 끼는 형태를 말합니다. 브릿지의 경우에는 잇몸에 심는 형태가 아니기에 주로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이 잇몸을 지키고자 많이 선호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임플란트. 브릿지와 같이 충치의 정도가 더 이상 치아를 보존할 수 없을 때 완전히 발치 후 가공의 치아 하나를 심어버리는 방식입니다. 브릿지로 대체하고 싶었지만 임플란트로 꼭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브릿지 같은 경우는 양쪽 치아에 걸 수 있는 치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만약 발치한 치료가 어금니 맨 안쪽에 해당하는 치아라면은 걸 수 있는 치아가 없기에 이런 경우 임플란트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청자분들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치과를 가면은 충치가 몇 개가 있고 몇 개는 떼우고 몇 개는 씌울 거예요 라는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그런 표현들보다는 정확한 명칭을 인지해서 레진이 몇 개인지 또는 인레이, 온레이가 몇 개인지 크라운이 몇 개인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항상 그 때운다, 씌운다라는 표현을 많이 접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저도 임플란트 이런 것들은 들어보기는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각각의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까지 치료 종류에 대해 말씀드렸고 치료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치과마다 조금씩 상이하니 많이 알아보시고 가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보존 치료부터 말씀드리자면 레진 같은 경우는 적게는 5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나가고 있으며 인레이, 온레이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보존 치료에서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보철 치료 비용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의 치료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네. 임플란트 7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치료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용이 많이 나가고 다른 이 브릿지 같은 경우에도 7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준비를 잘 해두시면은 이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입을 할 때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게 유용할까요, 전문가님? 네, 이제 치아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치아 보험을 가입할 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험료가 아닌 갱신 기간과 보장 내용들입니다. 갱신 기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치아 보험은 갱신형 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주기가 짧은 3년, 5년마다 갱신돼서 변동되는 보험이 아닌
10년, 20년마다 변동되어 갱신되는 주기를 적게 막기 위해서 갱신 주기를 길게 두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각 보험사별로 보장 내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세 남성 기준 10년 갱신으로 설계를 해보았을 때 A사, B사, C사를 보시다시피 보험료가 전부 다릅니다. 보험료도 다르며 보장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보험료가 높다고 좋은 보험도 아니며 보험료가 마냥 낮다고 좋은 보험도 아닙니다. 네. 보통 치아 보험을 가입할 때 저희는 크라운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얼마를 받게 되는지 설명을 듣는데요. 보험금을 설명드는데 크라운과 임플란트만 볼 게 아니라 나머지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도 같이 함께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갱신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보험금이 나오는지 충분히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보험료를 무조건 살펴보기보다는 갱신 기간과 보장 내용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치아보험을 가입할 때 꿀팁 있을 것 같은데 알려주실까요? 네, 치아보험을 꿀팁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치아 검진이란 걸 받기 전에는 치아보험을 무조건 미리 준비하고 가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둘째, 주변에서 90일만 지나면, 3개월만 지나면은 보장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90일이 지난 거는 면책 기간이 지난 거지 레진,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같은 경우 1년 이내 감액 50%, 보철 치료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 50% 이내 감액 기간이 있기에 네. 아프실 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아프시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해서 감액 기간 내 보험금이 아닌 100%의 보험금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꿀팁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과를 가기 전에 미리 보험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가는 거를 추천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갱신 기간도 좀 길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장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치아보험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 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 칭찬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이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규 전문가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요번에 문의를 주셨던 시청자분은 네. 일단 50세 여성분이셨고요. 기존에 좀 자영업을 운영을 하시는 도중에 이제 네. 코로나 시국에 좀 당면을 하셔서 수입이 줄어드시다 보니 네. 기존에 이제 가게를 운영하실 때 지인분이 좀 가입 좀 해줘 이렇게 해서 가입하셨던 내용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요걸 좀 제대로 된 내용이 있는지 네. 한번 점검차 좀 도와달라고 문의를 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네. 먼저 가입된 현황을 좀 같이 보시면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3건, 그다음에 건강보험 1건, 그다음에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이 포함된 종합보험 1건이 이렇게 가입이 되어 네. 계셨고요. 많이 가입을 하셨네요. 네네. 네. 모두 5건을 가입하고 계셨는데 월보험료가 보시는 것과 같이 한 140만 원 가까이. 네. 엄청 내고 계셨어요. 엄청 많이 내고 네. 계시죠. 네, 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더니 네. 네, 일단 현재는 지금 일반 사망보험금이 한 2억 8천만 원 정도로 네. 조금 많이 들어가 계신 상태셨고 암진단금은 중대한 약관 내용을 좀 포함한 내용으로 암진단금 8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아까 손정훈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CI 기준의 약관인 2대 질병도 각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설정이 되어 계셨고 그중에 뇌질환, 심장질환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손정훈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CI 약관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범위가 협소하셔서 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고 나서 이거 좀 잘못되셨는데요가 아니라 네. 혹시 가입하셨는데 가족력이 있으셨던 건 아닌지 네. 왜냐면 이제 가족력이 있으셨던 분은 그 중대한이라는 단어에 좀 혹하셔서 예, 그럴 수 가입을 있어요. 하시는 경우가 네. 많으신데 아니나 다를까 좀 친아버님께서 가족력 뇌경색의 있으셨군요. 유병력을 좀 갖고 계셨던 상황이셨어요. 네. 그로 인해서 CI 보험 약관 해석을 좀 같이 도와드리고 네. 그다음에 뇌질환, 심장질환의 좀 일반적인 약관 기준으로 리모델링을 좀 보완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2번 일당도 보시는 것과 같이 갱신형으로 질병 상해가 각각 오. 2만 원씩 들어가 계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조금 준비를 다시 도와드렸고 더해서 이제 실손보험도 K 손해보험사에 같이 여러 특약들과 함께 가입이 되어 계셨는데 네. 해당 상품 안에서도 좀 과도하게 중복적인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았더니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잡고 보완했던 사례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존 보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월보험료 한 140만 원 가까이 내고 계셨지만 네. 납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필요로 생각하신 기준만큼은 내용이 준비가 안 돼 있으셨기 때문에 그랬군요. 네, 이런 상황도 좀 개선을 도와드렸고 특히나 이제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도 네. 총 보험료의 한 60~70% 정도의 오. 보험료를 납입을 상당했어요. 네. 하고 계셨으니까 혹시 제가 이 부분이 좀 높아심해서 네. 그 시청자분께 여쭤봤더니 혹시 사망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오인하고 가입하신 건 아니셨는지 네. 근데 다행히도 그런 부분은 아니셨고 네. 자녀나 이제 가족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준비를 든든하게. 해놓으셨던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사망보험금 목표 설정액을 다시 네. 한번 조율을 하시고 나서 조금 감액 완납이라든지 감액 유지하는 방향 쪽으로 좀 리모델링을 좀 진행해드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생각하신 기준의 진단금보다 네. 진단금이랑 수술비가 조금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도 전 보험사를 좀 꼼꼼히 비교해 본 다음에 네. 좀 보장 한도나 보장 범위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험료 등을 좀 고려해서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지금 화면을 같이 보시면 S생명은 유지를 하시기로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H생명은 감액해서 좀 완납 처리를 하셔서 이제 납입하시는 보험료의 부담을 좀 덜으셨고 S생명의 CI종신보험과 A생명사의 20년 갱신 건강보험은 해지를 좀 권유해 드렸습니다. 네. 네, 기존의 K보험사에서도 실손담보를 포함한 내용은 중복적이거나 불필요한 부분들 좀 감액해내고 그다음에 네. 유지를 하시기로 하셨고요. 월 지출 보험료에서 감액 완납과 감액 유지 또는 해지한 보험사에서 이제 생긴 차액의 보험료로 네. 이제 원래 원하셨던 진단금과 수술비 등 다른 담보들로 조금 추가를 해드렸는데 네. 화면을 같이 보시면 바뀐 내용은 기존에 2억 8천만 원 정도였던 사망보험금을 일단 새롭게 목표하신 금액에 맞게 2억 정도로 조금 네. 절감을 해드렸고 이후 알면 알수록 확률도가 조금 높은 재후유 장애도 2억 정도를 좀 추가를 해드린 상태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암 진단금과 뇌 심장 질환 진단금도 CI 보험의 내용을 좀 제거를 한 다음에 네. 일반적인 약관 기준에서 암 진단금 8천만 원, 그다음에 소외감 2천만 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각각 3천만 원 정도로 네. 좀 추가적으로 보장을 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나머지 갱신적인 부분도 비갱신으로 조금 변경을 해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거의 52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줄게끔 도와드린 것 같고요. 보험료를 많이 내고 계셨는데 보험료는 절감하면서 보장은 더 튼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보험 전망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